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죠.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이들 난민들은 주로 가까운 유럽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밀항하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혀서 사망하는 일도 다반사고요. 힘들게 유럽에 도착한 뒤에도 불법 입국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난민 심사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억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우리도 거의 매일 난민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 현지에서 체감하는 난민 문제는 훨씬 심각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특히 난민 브로커들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이 배나 트럭에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난민들을 빽빽하게 싣고 달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데요. 지난달 말에도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려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이주민 4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 약 28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0인승 선박의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450여 명을 태웠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야 배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살아남은 한 난민에 따르면 말이죠. 브로커들이 배 밑에 있는 냉장실에도 사람들을 빼곡하게 실어가지고요. 배가 침몰할 때 제대로 탈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집트는 브로커에게 낸 밀항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5,000 기니라고 해요. 한화 약 430만 원 정도. 이게 싼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 밀항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 네, 가격이 싼 편이라서. 네, 특히 난민들의 주요 루트였던 터키가 최근 미입국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집트가 주변국 난민들의 탈출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무리 싼 편이라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난민들에게 43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싼 편이라고 하니까 대체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새 유럽에서 테러 위험 때문에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키가 단속을 강화하면 이집트로 몰리는 식으로 어느 곳에 난민 장벽을 세우거나 국경을 폐쇄하면 난민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해도 여기서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난민 입국 심사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의 열악한 난민 캠프에는 이런 난민들 5만 7천여 명이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하고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어느 나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또다시 목숨을 건 위험한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헝가리 국경을 넘던 냉동 트럭에서 70명의 난민이 질식사로 숨졌다. 이런 뉴스도 봤었고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해저 터널을 걸어서 건너던 난민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저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국경을 넘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안타까웠던 생각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으로 가는 입구인 프랑스 북부 이 칼레 난민촌에서는 말이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지난달에도 이곳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14살 소년이 영국으로 가는 트럭의 지붕에 올라타려고 하다가요. 도로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올해 3번째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들의 경우 밀항이나 밀입국 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난달 유니세프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어린이 200명 가운데 1명꼴인 1,100만 명이 난민 상태라고 하고요. 지난해 총 78개국에서 10만 명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나홀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 난민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네, 위험한 탈출 과정에서 부모를 잃거나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전쟁 고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난민 고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또 전쟁 지역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혼자 탈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브로커들은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나중에 배삭스를 내도 되니까 우선 타라고 유혹한 뒤에 일단 배에 타면 아이들을 가둬놓고 일을 시키고 잠시라도 일을 쉬면 마구 때린다고 하고요. 여자아이들에게는 매춘을 시키고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거는 어른들이 어떻게 애를 데리고 이런 좀 화납니다. 네, 이렇게 애를 데리고 이렇게 사기를 거짓말을 하면서 애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분쟁 지역이나 탈출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친 아이들의 소식이 좀 종종 보도가 돼서 전 세계를 안타깝게 하곤 하죠. 네, 그렇죠. 지난해 9월 터키 해안가에서는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온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울렸는데요. 이로 인해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테러 때문에 좀 굳게 닫혔던 유럽인들의 마음이 쿠르디 덕분에 조금 열리는가 싶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오래가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쿠르디에 이어 시리아 소년 옴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시리아 최대 격전지인 알레포에서는 옴란 다크니시라는 5살 남자아이의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이 소녀는 공습으로 무너진 집에서 가까스로 구조돼 온몸에 건물 잔해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왼쪽 얼굴에는 피가 잔뜩 묻은 모습으로 멍하니 카메라를 응시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사진 덕분에 옴란은 제2의 쿠르디로 불리며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시리아 내전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어요. 네, 쿠르디나 옴란 같은 아이들이 계속 나와도 달라지는 게 없는 현실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트위터에 시리아판 안내 일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도 봤어요. 네, 그 트위터의 주인공은 바로 시리아 알레포에 사는 7살 소녀 바나 알라베드입니다. 지난 9월 말에 평화가 필요해라는 글과 함께 시작된 이 트위터는 바나가 영어 교사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동생들과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 같은 평범한 일상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전쟁을 잊으려고 책을 읽고 있어요. 좋은 아침, 여기는 알레포야. 우린 아직 살아있어.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은 안타까운 글도 올라와서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올여름 폭격으로 인해서 파괴됐지만 바나의 꿈은 어머니처럼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라는데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 소녀의 소박한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매일 전 세계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날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바나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위험한 시리아 내전 지역에서 옴란이나 바나 같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시리아 민방위대 일명 하얀 헬멧인데요. 이들은 이름 그대로 흰색 헬멧을 쓰고 공습으로 파괴된 현장에 출동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인류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약 6만여 명의 시민을 구조했고 그 과정에서 대원 3,000명 중 145명이 희생됐다고 하네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구조와 관련된 일을 원래 하시던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선생님, 구멍가게 사장님, 목수, 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보통 시민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구조대를 결성해서 활동 중인데요. 이들 중에는 사진기자가 꿈이었던 카티브라는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올해 21살이 된 이 청년이 바로 아까 소개한 옴란을 구조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주인공입니다. 최근에는
하얀 헬멧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찍어서 전쟁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자신들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다른 시민들을 구조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작업까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위대하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자, 이 하얀 헬멧은 이런 활약상을 인정받아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하얀 헬멧의 대표는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인명구조가 가장 중요한 상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생명 하나하나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점 안타깝지만 마음만은 항상 분쟁 지역 주민들과 난민들을 응원하고 이런 비극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